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너무 부진한데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장중에 한 2,400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왔다 보니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시장이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지수가 조금만 밀리자마자 바로 비관적으로 바뀌는 듯한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번 주 물론 내마녀의 날이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의 조정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굴삭기 이런 종목들이겠죠. 쉽게 말해서 그동안 기관 주도주들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역발상적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면서 새롭게 매수를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회에 어떤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우리가 1,400원,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는 환율이 조금만 튀어도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환율 정말 오래간만에 1,290원대를 봤습니다. 물론 오늘 1,300원 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환율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지수가 조금 밀린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시장을 버리고서 종목을 줄이고서 비중을 줄이고서 시장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봐야 될지,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금투스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금투스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합의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성장주, 그동안 성장주들이 이 금리 상승에 의해서 조금 피해를 봤었고, 금투스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미리 선매도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 중심으로 금투스가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연말 시장은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더 우월할 것으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바이오도 언급을 주셨죠. 지금 가장 그럼 이 시점 매력 있는 쪽은 바이오라고 바라보세요? 그동안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거의 2년, 3년 동안 주주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현재 상당히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약 8%에서 9%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바이오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결국은 말씀드려서 이런 종목들은 계약을 통해서 내용들을 보여줬거나, 아니면은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현금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1,8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내에서도 옥석을 충분히 가려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내용이 또 있고, 그리고 추가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핫하게 이야기 거론되고 있죠. 애플페이 이번엔 진짜다. 수혜주 옥석 가리기 전략. 이사님 물론 지금 윗골이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유자들 오히려 지금 비중 축소에 맞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 눌림목이라고 보고 들어가 봐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페이와 관련된 전망을 먼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현대카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충족을 시키는 유저수, 즉 사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NFC 단말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단말기 중에서 NFC 단말기가 설치된 비중은 약 5% 정도로 추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현대카드가 자기네가 돈을 내면서 이 NFC 단말기를 설치를 해줄 것이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NFC 단말기가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가맹점주들이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두 번째 허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삼성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플페이로 넘어갈 것이냐, 결국 폰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애플페이를 이것을 도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락인 효과입니다. 애플페이를 한번 사용을 함으로 해서 뭐 갤럭시나 다른 폰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이 사용자들을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애플페이를 도입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이 사용자분들이 선택권이 하나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결제 시장의 판도를 확 바꿔놓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대장주라고 하죠. 한국정보통신의 주가가 약 8,000원 선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18,000원까지 갔다가 현재 11,25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소위 헤드앤숄더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들을 항상 먼저 주가는 선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은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지금 과연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이후에 실제로 이것이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애플페이의 어떤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간다, 이것을 시장이 확인한다면 아마 소위 기관수들이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테마의 관점으로 먼저 선 반영이 되어 있었고, 테마주의 관점으로 일단은 중립적으로 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지자체별로 풀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이마트 급등, 오늘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마트의 흐름은 또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일단은 오늘의 상승은 이 대형마트 어떤 규제들이 폐지가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쇼커버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을 호재로 인식을 해서 강하게 이것을 새로 사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기존의 공매도,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매도 정말 쌓일 만큼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런 규제의 어떤 해소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최근에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하나씩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마트 역시도 오늘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오늘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마트 같은 종목을 투자를 결정을 하실 때는 아마 쉽게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마트를 과거보다 자주 가십니까? 아니면은 덜 가십니까? 이마트 쓱 어플을 통해서 과연 주문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쿠팡을 통해서 더 주문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 이 두 가지 질문만 드려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마트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중립적 관점으로 볼지 아마 조금은 결정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은 좀 더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을 했던 결과고요. 트레이더스 그리고 쓱닷컴 그리고 G마켓 모두 영업 손실이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를 대표하는 또 하나 사업 부분이죠. 스타벅스. 물론 이제 여기저기 스타벅스가 정말 많이 생겨난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인 스타벅스의 성장을 우리가 어디서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도 그 스타벅스의 어떤 성장성은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 부분 역시도 쿠팡의 어떤 아성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결국 오프라인 매출이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 오프라인 매출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오늘 나왔었던 그 기사, 그 뉴스가 조금은 주가의 상승세를 좀 불지피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V자 반등에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출의 어떤 올라오는 속도나 숫자가 올라오는 어떤 속도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지켜보면서 이마트를 한 발 물러서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굳이 이 상승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